자, 이번 시간은 196페이지 56번이죠. 이온의 조직 하면 우리가 커뮤니티 이온의 조직 하면 피라밋이 아니라 계란이 되겠죠. 혼자서 의사결정한다 단독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독임제, 두 사람 이상이 모였다 합의제. 그래, 합의제.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합의제, 신속한 정책 결정, 신중한 정책 결정. 두 사람 이상이 모인 합의제 기구를 이온의 조직 그랬죠. 1번 맞고 행정 안정성 지속성. 2번 조직 각 부문 간의 조정을 촉진하고 경험과 지식인 전문가. 4번이 잘못됐다.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고 합의가 용이하다. 이온회가 아니라 이건 단독제. 정답은 4번이 잘못됐다. 의사결정이 신속하다가 아니라 신중하다보다 신중하다 그래야 돼. 신중하다. 4번이네요. 5. 행정의 중립성과 정책의 안정성, 일관성 유지할 수 있다. 57번 문제입니다. 이원회 조직의 유형을 보고 있죠. 자문위원회 하면 대표적인 게 제가 참여하고 있는 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이런 게 있어. 근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이기도 하면서 독립규제위원회 그래요. 1번 틀렸고 2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독립규제위원회야. 조정위원회는 뭐 관계부처 장관회 이런 것들 조정위원회. 2번도 틀렸죠. 3. 소청심사위원회. 정답은 3번이 맞네.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맞고요. 4. 경제관계장관회는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다. 정답은 3번밖에 없구나. 58번. 민간 위탁 방식, 아웃소싱, 즉 민영화 방식을 보고 있다. 민영화가 나타난 이유는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1번 셀프 헬프. 셀프 헬프는 뭐냐면 서비스의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동일기관에 존재하는 것 같다 자주 활동을 해.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하여금 교도소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자주활동.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딱 보니까 어디 보자.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같다. 자원봉사활동. 볼런티어보다 자원봉사활동. 정답 1번. 2번이야. 보조금 방식, 그랜팅.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 활동에 대해 정부가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한다. 그게 바로 요즘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뭐다? 보조금 지급. 서울형 어린이집한테 돈을 준다 뭐다? 보조금. 3번 바우처. 우리 막 쿠폰을 주는 거야. 증서교부 쿠폰. 바우처 방식은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 부분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뭐다? 쿠폰을 주는 거야. 정부가 영세민들한테 직접 상품, 정부미라는 쌀을 주는 게 아니라 상품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영세민들의 수요자 범위를 확대시키는 게 바로 뭐다? 바우처 그래. 이제 면허, 라이선스, 뭐 프랜차이즈, 면허 방식은 민간 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예를 들면 노원구청이 갑돌이한테 허가를 줘. 갑돌이 너는 쓰레기 봉투를 생산해서 노원구 주민들한테만 판매하시오. 뭐다? 면허 방식. 5번 자원봉사란 보수 없이 공공서비스의 자발적 제공으로 뭐 레크레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뭐지? 자원봉사. 정답 1번이 맞겠네요. 59번. 자,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있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요즘 참 힘들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뭐 감사, 뭐 사회이사 또는 기관장을 전부 다 심사하게 돼 있어.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가 낮은 기관은 성과급을 좀 낮게 주고 그래 지금. 요거. 근데 또 그러더라 여러분. 막말로 보훈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낙하산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공기업은 실은 전문가 가야 되는데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가신 그룹들이 많이 가고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공공기관 운영해 보면 세 가지야.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제하면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또 공기업도 또 두 가지야. 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시장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은 암기를 해버려야 돼. 애우기 좋아. 에너지하고 관련되는 회사들. 그 다음에 비행기하고 관련되는 회사들. 그 다음에 부두, 항구하고 관련된 회사는 전부 다 공기업입니다. 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이런 것들은 준시장형 공기업.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두 가지. 기금을 관리한다. 기금관리형이 있고 이탁만 맡아서 한다. 이탁집행. 이렇게 나눠지죠. 자, 여기는 준정부기관을 했으니까 기억. 준정부기관은 내용과 형태의 측면에서 모두 일반 행정기관에 속한다. 노후, 한국조폐공사, 도로공사 이런 것들. 정확히 말하면 준정부기관. 자, 보자.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에서 예를 들면은 예금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탁만 맡아서 한다. 농수산물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전부 다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야. 자기 보면 법인이야. 법인이다 이거야. 니은 준정부기관은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실현의 목표를 가진다. 니은은 맞고요. 디귿 준정부기관의 권력은 민간이나 제3영역으로부터 비롯다. 노 준정부기관의 권력은 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이야. 틀렸죠. 리을 준정부기관은 사안에 따라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면허, 인허가, 검사 및 검정의 규제물을 수행하기도 하죠.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리을 맞고요. 미음 공기업은 자체 수입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지정한다 맞고요. 비읍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하고 이탁집행형이 있어. 비읍 틀렸어. 정답은 니은, 리을, 미음. 59번의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60번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해서 대리인 반대가 바로 뭐다? 역대리인 그래. 대리인 있고 뭐가 있다? 역대리인. 또 뭐가 있다? 복대리인. 이렇게 돼. 복대리인. 자, 대리인.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적 가장 적절한 걸 그랬어요. 이걸 말한 거야. 국민이 주인이면 국토교통부는 대리인이야. 대리인이 되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는 또 공기업이 없다 있다 있겠지. 또 있다 이 말이야. 또 국민이 주인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뭐가 된다? 대리인이야.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있는 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너 또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대리이지만 또 그 밑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또 뭐가 된다? 복대리인. 뭐가 된다? 복대리인이 된다며. 복대리인. 자, 하나씩 보자.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율의 문제가 반복된다. 1번이 바로 뭐다? 복대리인의 문제죠. 복대리인. 2번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적자 공기업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한다. 이겼다. 크림 스키밍. 우리말로 크림 탈천사. 우유에서 양질의 제품을 걷어낸다. 양질의 제품을 가져가겠다. 크림 스키밍. 일명 크림 탈취현상. 그래요. 3번 그렇죠.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삼성그룹이 한국가스공사를 인수했어. 서비스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거야. 적자가 난다.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다? 역대리인 이론이죠. 역대리인. 3번. 4번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합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지만 통작에서 지분 51%를 가지고 있어.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를 갖다가 뉴질랜드에서 많이 나는 과일 키 지분을 키세 그러죠. 이 키세 가지고 그 공기업을 계속 영향을 행사해. 보통 지분을 몇 프로 가지고 있다? 51% 정도의 키 지분. 정답은 3번밖에 없죠. 사회적 기업. 요즘 맞죠? 사회적 기업. SK그룹에서 만든 행복도시락 이런 것들.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가 있어야 돼.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가 있어야만 뭐가 된다?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야. 틀린 것,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 이익 존중. 5번이 틀렸어. 효율성, 관리업체. 정답 5번. 65번이죠. 수익자 부담원칙. 수익자 부담원칙이 뭐냐? 혜택 보는 사람이 돈을 대라. 응해요보다 응익성 원칙이야. 응익성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이 되면 공짜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짜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말해. 옛날에는 수돗물이 공짜였다. 수돗물 공짜였다. 막 갖다 먹는 거야. 근데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한다. 그게 바로 뭐다? 수익자 부담 원칙. 그래. 1번.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죠. 돈을 내야 되니까. 낭비가 그만큼 줄어들어. 정답은 1번. 2.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크다 작다 작아. 누진세가 형평성이 더 많이 귀하죠. 그래서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 저항이 약해. 간접세 성격이기 때문에 간접세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 저항이 약하게 유발돼요. 4. 비용 편익 분석이 용이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틀렸고요. 5. 민영화로 인한 무슨 실패다? 정부 실패 치유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여기서 우리 좀 신경 쓰게 뭐냐면 이거 잘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잘 봐. 누진세 적용되는 게 대표적인 소득세야. 꼭 알아야 돼. 소득세가 바로 누진세 성격이 있어. 이게 바로 형평성에 기하는 거야. 형평성에 유리한 게 바로 뭐다? 누진세야. 누진세 반대가 역진세입니다. 실은 역진세. 역진세를 다른 말로 누감세 그래. 누감세. 이건 주로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부가가치세가 우리 10% 있잖아요. 부가가치가 주로 역진세, 누감세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비례세가 있습니다. 똑같이 비례세. 비례세는 대표적인 게 바로 법인세야. 삼성전자가 내는 뭐가 있다? 법인세. 꼭 좀 정리하세요. 그래서 소득 형평성에 가장 기한다 뭐지? 누진세. 좀 부자가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이 좀 불리할 수 있다 보다 역진세. 일정한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같아진다 보다 비례세. 그러면 지금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1년이 끝나지 않았지만 2014년도 어느 세금이 가장 많이 거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뭐가 된다?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은 거예요.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거쳤어. 2등이 바로 뭐다? 소득세. 3등이 바로 뭐다? 법인세. 좀 알고 있어, 대충. 가장 세금 많이 거치는 게 뭐다? 부가치세. 2등이 바로 소득세. 3등이 바로 뭐다? 법인세. 개개인들이 내는 게, 직장인들이 내는 게 바로 뭐다? 소득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다? 법인세. 자, 물건 사는 사람이 무조건 내야 돼요. 아이스 깨끼를 먹던 카드를 긁던 뭐가 발생한다? 부가치세. 63번. 인위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만들었다. 공식조직, 과학적관리법. 자연발상적으로 만들어졌다. 비용조직, 인간관계로. 향후회 같은 거, 친목회. 그래도 다 회장, 사무총장 다 있잖아. 정답은 4번이죠. 비공식 조직도 비용조직은 신분체계, 지휘체계가 존재합니다. 존재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64번. 리더십은 뭐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다시 나오기는 좀 그렇죠. 리더십은 언제부터 연구했다? 인간관계론이야. 1930년대 후반 인간관계론자부터 연구됐죠. 정답 1번. 1번.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65번이야. 리더십을 연구한 학자마나 속성론적 리더십, 그 다음에 행태론적 리더십, 그 다음 현대적 리더십. 정확히 말하면 속성론적, 기질론적 리더십, 두 번째 행태론적 리더십, 세 번째 상황론적 리더십. 이게 바로 현대적 리더십이 되겠죠. 1번이 왜 틀렸냐 보자. 허쉬와 블렌차드의 생애 주기론. 성숙무형 그래. 허쉬와 블렌차드는 인간관계 중심적 행태와 임무 중심적 행태라는 두 가지 차원의 리더십 유형 가운데 환경이 아니라 보다 성숙도라는 하나의 차원을 추가하여 3차원적 리더십을 연구했다.
성숙도. 정답은 1번이죠. 휘들러의 상황 적응 이론.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 리스트 프리퍼드 코어크. LP식 기법. 블레이커 버튼의 매니저를 그리듯 관리망 훈련. 즉 관리 유형도 맞고요. 그다음에 생애 주기로는 아까 허쉬와 블렌자드의 생애 주기로는 추종자보다 성숙 단계에 따라 효율적인 리더 비용이 달라진다. 리커트 등이 주도한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직원 중심형과 생산 중심이라는 두 가지 리더십 구분을 했다. 그 다음에 66번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반대 주거니 받거니보다 거래적 리더십, 경제적 타산, 교환관계를 강조한다. 거래적 리더십. 정답은 3번이죠. 합리적 타산적 교환관계를 중시한다. 거래적 리더십. 3번. 베스가 주장한 변혁적 리더십. 정답은 3번이죠. 업적에 따른 보상. 이게 바로 거래적 리더십. 정답 3번. 케르와 제르마이어의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 리더가 필요 없다. 어느 때 리더가 필요합니까? 어느 때 리더가 필요 없을까? 부하들의 능력이 탁월할수록 리더는 필요 없어. 리더십 대체물 이렇게 말하죠. 1번. 그렇지. 부하의 전문가 지향 성향. 부하가 전문가면 굳이 리더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두 번째.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해서 부하가 무관심해. 리더 필요 없어. 3번. 수행하는 과업이 일상적이고 환류가 빈번할 때. 수행하는 과업이 루틴화, 일상적이고 환류가 빈번할수록 리더는 필요가 없다. 정답은 3번이죠. 들었죠? 수행하는 과업이 일상적이고 환류가 빈번할 때 그렇게 바꿔줘요. 정답 3번. 자, 조직 내의 명확한 계획과 목표가 있을수록 리더는 필요가 없겠지. 5. 응집력이 높은 업무 집단이 있을수록. 정답 3번. 69번. 상황론적 리더십을 과업 구조, 리더와 부하의 관계, 리더의 지휘 권력 세 가지 연구했다. 휘들러의 상황 적응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1번. 그 3번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 목표 이론. 하우스와 에반스가 연구한 경로 즉 수단과 목표 이론. 블레이크와 모튼의 아까 매니저를 그리듯 관리망 이론. 70번. 전자정보가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요. 전자정보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죠. 1.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번이 틀렸네. 있다. 3번.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출하여는 구비서류가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5번. 행정기관 보유 개인정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사용 금지하고 있죠. 71번이 이제 우리 행정사 3회 시험 문제인데요. 전자정보 원칙. 첫째, 대민 서비스의 전자 및 그렇죠. 항상 거의 별표해줘. 제가 강의할 때 누구 중심? 국민 편익의 증진이야. 7급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그냥 국민 편익의 증진. 기출 문제였죠. 행정업무 혁신 및 생산성 효율성 향상. 정보시스템 안정성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맞고요. 행정정보 공개 및 공동이용 확대. 정답은 5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5번. 개정된 내용이었죠. 72번. 전자정보에서 추가하는 이념 및 목표와 관련된 관련 사업 간의 관계가 잘못 연결된 것은 대민 서비스 개선, 원스톱 서비스, 난스톱 서비스 맞고요. 지능형 정보, 인텔리전스 거버넌스, 사업 목표와 성과 간의 괴리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학습 능력 시스템 구축 맞고, 효율성 제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업무 절차 재설계, 업무 절차 재설계, 영어로 BPR 그러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PR 맞고. 4번이 잘못됐다. 전자결제 및 전자결제하면 업무가 빠르다. 효율성이야. 투명성 에러보다 효율성 제고. 정답은 4번. 행정의 개방성.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는 뭐가 된다? 개방성. 4번이 잘못됐다. 13번. 다음요. 한국의 대민 전자정부의 사례가 아닌 것은 정부하고 국민 간의 주거니 받거니한다. 그게 바로 대민정부야. G2C.
또는 G2B 두 가지 나누죠. G2C가 있고 G2B가 있다. 거버넌스 투 커스터머하고 거버넌스 투 비즈니스. 중요한 것은 국민하고 공무원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G2B, G2C야. 1번 민원 24시 국민하고 관련 있죠. 이건 이제 G2C네. 국민신문고 예로상 알려라. 이것도 G2C. 그다음에 전자조달 나라는 요즘 이제 조달청에 입찰할 때 전자 입찰 많이 해. 전자조달 나라장터 이건 G2B죠. 온나라 시스템. 정답 4번. 온나라 시스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이야. 국민하고 관련 없어. 정답은 4. 온나라 시스템. 관세다 통관. 전자통관 시스템도 G2B다. 정답은 4번이죠. 73번 한번 별표 한번 해봐. 좀 새로운 문제니까 별표 한번 딱 해놓고. 74번. 이제 행정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그런 것은 정보가 되면 행정서식이나 문서는 표준화야. OMR 카드. 정답 1번이야. 행정서식은 표준화. 서비스는 다양화. 1번이 틀릴 거야. 업무처리 신속화, 결정권한의 단순화, 창구 서비스의 종합화, 우편, 전자우편제도 확충, 전자우편제도 요즘 말로 전자우편, 이메일, 이메일의 확충. 그 다음에 75번 박근혜 정부 1.0 정부, 2.0 정부. 요즘 강조하는 게 뭐지? 3.0 정부. 개인 맞춤형 서비스 3.0 정부. 2A 플러스 양방향 2.0. 일방향보다 1.0. 3.0을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맞죠?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 행보에 초점. 맞춤형 서비스. 3. 민간의 창의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 맞고요. 4. 부처 간 칸막이를 뛰넘는 통합형 정부 운영 지향. 맞고. 5번이 틀리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민간의 수동적이 아니라 민간의 능동적 참여 유도. 정확히 요즘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유자 중심이야. 행정 편익의 증진이 아니라 국민 편익의 증진. 그게 기본이죠. 정답 1번. 정답 5번이 틀렸죠. 능동적 참여. 76번. 우리나라 정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현재 우리나라 CIO 칩 인포메이션 오피서 정보 최고 관리자는 도입돼 있어. 도입돼 있다. 기획관리시장이 겸임하도록 돼서 정답 1번이야. 1998년 도입돼서 CIO 제도가 도입됐다 이거야. 1번이 이 전자정보 원칙으로 정보통신기술 아키텍처 원칙이 포함된다. 전자정보의 기본 밑그림 청사진을 갖다 정보기술 아키텍처 전환직 특채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 3. 예산에게 정보체제는 구축됐죠. 4. 온라인 위주 전자정부가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로까지 확대 발전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유비쿼터스 전자정부까지. 현재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주무부서야. 주민등록 관리 누가 한다? 행정자치부. 17번. 최근 정보세가 등장하면서 중시되고 있는 통합 전산 환경에 요즘 다 분화가 아니라 보다 통합 전산 환경에 대한 설명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보자원의 물리적 통합으로 위치의 집중도를 높인다. 맞고요. 정보자원의 물리적 통합으로 위치의 집중도를 높인다. 두 번째, 조직 통폐합으로 조직을 통폐합한다. 이건 없고 또 봐. 조직 통폐합으로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을 없애고 생존권을 보장한다. 이런 말 없어. 정답 몇 번이다? 2번은 관련 없다. 3번. 정보자원의 논리적 통합으로 운영방식을 통합해 효율을 높이죠. 4.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통합을 통하여 정보자원 연결성을 높이죠. 다음에 서버나 장비 등의 통합을 추구한다. 중요한 것은 통합 전산 환경에는 조직의 통폐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야.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78번. 행정정보 공개제도.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구권자가 청구했을 때 공개하시오.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플러스 외국인도 가능하다.
그게 알고 있어요. 외국인, 일부 외국인. 1.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는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되. 두 번째,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정보의 실현은 행정정보 공개제도 실질적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3번. 행정정보 공개 확대는 공무원의 도전적이고 적극적 형태를 조장한다가 아니라, 이런 보세요. 공무원들이 정보가 공개되면 공무원의 행동이 어떻게 소극적이야.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서 소극적이 된단 말이야. 조장한다가 아니야. 도전적이고 적극적 형태를 조장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이죠.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특정 청구인을 대상으로 하죠. 그 다음에 5. 행정정보 공개는 행정책임과 관련한 정보의 조작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중요한 정보공개 청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플러스 외국인도 가능하다. 정보를 공개해서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업무도 하면서 또 정보를 찾아야 돼. 찾아도 또 줘야 돼. 정보 비용의 증가를 줘야 된다. 맞죠? 두 번째, 정보 공개 혜택의 불공평성을 처리하시죠. 도시하고 농촌. 농촌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맞고요. 3. 그렇지. 공무원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위축될 수가 있어. 4. 공무원의 업무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뭐다? 증가돼. 본연의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또 정보를 찾아서 공개를 해줘야 돼. 과중된다 이거야. 정답 4번. 8번. 행정정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통신기술을 행정과정에 도입하여 내부적인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꾀하죠. 맞고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꾀한다. 2번.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행정의 대응성도 높이고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시킨다. 3. 적절한 리더십을 활용하면 행정업무 처리 프로세스와 행정조직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행정혁신을 이룰 수 있죠. 4번이 어떻게 됐냐? 요즘 사회는 무조건 집권이 아니라 뭐다? 분권이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뭐다? 수요자 중심인 거야. 무조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보를 이루고 클라우드 군중, 다수의 군중,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분권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분권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정답 4. 시민들에게 행정정보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어 개방성을 높일 수 있죠. 81번.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거야. 라틴어죠. 유비쿼터스. 1.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인 인터넷 기반 전자정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 서비스에 무한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전자정보 기술 패러다임이죠. 맞고 2.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인간을 복잡하고 불편한 컴퓨터 작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킨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3. 내 사무실에서만 쓸 수 있어. 데스크탑. 데스크탑에 기반한 인터넷 시대의 표준화를 뛰어넘는 개념으로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와 컴퓨터가 완전히 통합되는 기반 환경의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4. 유비쿼터스 4번 맞고 5번이 왜 틀렸냐? 국내에서는 1996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유비쿼터스를 처음 언급하지 않았어. 최근에 와서 언급한 게 바로 뭐다? 유비쿼터스 정보야. 정답은 5번이 틀렸죠. 언급하지 않았어. 정답 5번. 최근에 와서 언급했죠. 정확히 언제 했냐면 ADS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전자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ADSL. 정답 5번. 82번 유비쿼터스 중단 없는 서비스 맞춤 정보. 정답은 4. 일방향 정보 제공. 원웨이 티켓. 일방향 통행은 정부 1.0이야. 1.0. 정답 4번이죠. 지식은 두 가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 노하우, 암묵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지식 뭐다? 명목지. 피라미드에서 나타난다. 주로 밝은 명, 보인다에서 명목지, 이런 교재 같은 거죠. 교재, 프레젠테이션, 명목지, 다른 말로 형식지 그래요. 그 다음에 연성조직, 연성조직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조직, 어두란 뭐다? 암묵지. 다른 말로 텍스트에서 뭐다? 묵시지 그래. 1번. 업무 매뉴얼, 정형화돼 있지. 이건 명목지. 조직의 경험, 노하우니까 이건 암묵지. 숙련된 기능 암묵지. 개인적 노하우 암묵지. 컴퓨터 프로그램 명목지. 정부 보고서 명목지. 정답 니은 디글 리을. 정답 2번이 되겠다. 정답 2번. 4번이자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정보화 책임관의 담당 업무가 아닌 것. 정보화 책임관 아까 CIO. CIO의 역할하고 미창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역할을 구분해라. 그 문제에게 포인트가 4번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맞고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복제에서 맞고. 3. 중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한다. 중요 지식정보자원 지원은 미창부 장관의 역할이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지. 3번. 4번. 전자정보법 제2조 12호에 따른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 다시 한번. 전자정보의 기본 밑그림. 청사진을 갖다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보기술 아키텍처 그래요.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객 제소. 정답은 3번이죠. 85번. 지식정보사에 필요한 학습조직. 우리 행정사 1회 문제. 학습조직하고 가장 가까운 조직은 네트워크형 조직이 아니라 뭐지? 유기적 구조보다 유기적 구조야. 1번. 학습. 끊임없이 배워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학습조직. 학습조직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험 및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활동을 높게 평가하죠. 2번. 학습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에게 권한 강화와 학습비를 시킨다. 그래서 학습조직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뭐다? 공동체주의가 간다. 3번이 틀렸냐? 학습 결정과 기획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기타 집행사업 기능을 각각 전문업체에 위탁 기능 아웃소싱한다. 이건 학습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형 조직. 뭐다? 네트워크형 조직. 우리 1편에서 배웠죠? 네트워크형 조직.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핵심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 기능은 다른 하청업체한테 아웃소싱함으로써 슬림화되어 있지만 간소하지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을 네트워크형 조직 그래. 아웃소싱하면 뭐다? 네트워크형 조직. 3번이 잘못됐죠. 86번째 학습조직. 원자적 사고가 개인 플레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체계적 사고 맞고. 이 아까 학습은 뭐다? 공동참여 맞고요. 3. 다양한 집단 간의 빈번한 비공적조. 4번이 틀렸냐? 개인적인 학습이 아니라 아까 뭐지? 관계지향적 학습, 즉 집단 학습이야. 정답 4번. 또 5번. 공유된 업무가 통합적 인식과 같은 방법을 통해 목표를 확인하죠. 80번. 지식관리 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도 피라미드 아니라 뭐다? 계란이야, 계란. 그래서 지식사에서 강조하는 지식은 명목지가 아니라 뭐다? 암목지다 이 말씀이야. 1번. 지식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문화의 형성. 맞죠? 그래서 요즘 경기도가 강조하는 경기도 남경필 지사 강조하는 무크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식관리 시스템이야. 두 번째. 통합적이지만 수직적이 아니라 뭐가 된다? 수평적. 수직적이 아니라 보다 수평적. 정답 2번이 되겠다. 전무적인 인적 자원 확보. 그래서 지식관리 시스템을 가능하는 통합적 정보기술 확보. 다 번째.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다. 정답이 2번. 88번. 지식관리의 기대 요구라고 보기는 것은 지식관리. 첫째. 조직 구성원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킨다. 맞고요. 두 번째. 불확실성의 극복을 위하여 정보의 가해성을 증가시킨다. 이게 지식관리가 아니야. 불확실성의 극복을 위해 정보의 가해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해성 장치일 뿐이지
지식관리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전혀 관련 없어. 정답은 2번은 관련 없다. 3번 잡아. 지금은 소유가 아니라 뭐다? 공유야. 꼬여서 돼. 소유하면 뭐가 된다? 피라미드야. 공동재산, 공유해야만이 바로 뭐다? 현대 조직이로냐. 3번 중에 지식의 뭐다? 공유. 소유하면 틀려. 지식의 공유를 통해 지식가치 확대 재생산을 기한다. 4.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을 촉진하는 공동재산화. 소유가 아니라 공유. 5. 조직 업무 능력 향상 및 학습 조직의 기반을 구축한다. 2번이 잘못됐죠. 89번 한번 발표합니다. 지도하고 처분의 차이가 뭐냐.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공권력을 지닌 집행행위 하면 처분이야. 반대로 비권력적인 의사표시가 뭐가 된다? 지도 그래. 그래서 행정심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처분, 되지 않는 게 바로 뭐다? 지도. 쉬워. 권력적인 집행행위 하면 처분, 비권력적인 의사표시 하면 뭐다? 지도. 중요했습니다. 행정수사법 1. 공무원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칠 활동에 하나 맞고요. 2번.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권고, 협조 요청, 알선행위. 이건 바로 행정처분이야. 정답 2번. 3. 행정지도는 민간 부분의 정부 의존도가 높을수록 유용성이 커지죠. 4. 행정수요 변화에 비해 입법조치가 탄력적이 못할 때 활용되죠. 그리고 행정수요가 임시적, 잠정적에서 법적 대응이 곤란할 때 활용된다. 2번밖에 없구나. 9번 MBO. 이제 MBO하고 TQM하고 OD를 한번 비교해보자. 간단히. 경영학에서 차용한 기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 자, 피라밋을 비판한 게 계란. 그 다음에 또 이 계란을 비판한 게 또 계란. 그 다음에 비판하냐. 그 다음 계란. 이 네 가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합니다. 국방부 해볼게. 자,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최고 관리자가 예산을 편성해서 밑으로 내려보내줍니다. 밑으로 내려보내준다. 이런 예산 제도를 갖다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에서 무슨 예산? 기획예산 그래. 뭐다? 기획예산. 하향식.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한다 이거야. 철저히 뭐 중심이다? 기획 중심. 이게 바로 PBBS. 1900 언제다? 60년대. 너 안에서 이거 이제 씹었어. 이거 씹어둔 게 뭐냐? 잡아.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상관과 부하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다 우리가 제로 베이스 버제팅 뭐가 된다? 영기준 예산 그래. 원점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 영기준 예산 GBB. 그리고 하향식 아니라 뭐가 된다? 상향식. 얘는 1년에서 보통 2년 정도 써. 얘는 기획 중심이 아니라 줄인다. 컷. 백 매니지먼트보다 감축관리. 감축관리가 뭐다? GBB.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봐. 또 PBB를 비판하는 게 GBB가 또 하나 더 있다. 이거. 국방부에서 목표를 정할 때 장기적, 거시적 목표가 아니라 단기적이면서 미시적인 목표를 상관과 부하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하면 고임금을 주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임금을 줘. 개인 성과를 강조한다. 그걸 갖다 피터 드러크는 읽어보자. 그걸 뭐라 말한다? MBO보다 MBO 그래. 단기적 목표, 미시적 목표, 양적인 목표, 개인 성과급을 강조한다. MBO. 그래서 문제가 있어. 정부가 하는 업무는 양보다는 질이 많아. 그래서 적합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MBO를 비판해서 나타난 게 바로 Total Quality Management보다 TQM이야. TQM은 뭐냐면 총체적 품질 관리 운동 그래요. 우리말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품질을 향상하자.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끊임없이 품질을 향상하자.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품질 향상하자. 품질 개선 혼자 할 수 없다. 이건 개인주의인데 이건 철저히 뭐가 된다? 집단주의. 뭐 중심이다? 팀워크 중심. 품질 개선 하루아침에 안 돼. 단기적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 단기적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 이룬다. 그러니까 품질은 누가 선택한다?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고객 중심. 고객 중심. 그게 바로 TQM입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가 애플 기업처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컨설턴트, 외부로부터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조직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걸 영어로 OD 그래. Organization Development 뭐다? OD. OD에서는 조직을 진단해. 조직을 진단은 주로 누가 한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끌어온다. 그게 바로 조직 진단하면 뭐다? OD. 우리말로 조직 발전을 말한 거야. 요거 한번 정리합시다. 목표 관리 1번. 목표 관리는 딱 이거야. 단기적 목표, 양적 목표, 미시적 목표. 딱 개인 성과가 하면 끝나겠지. 상사와 부하의 공동 참여에 의한 목표 달성을 통하여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부하의 참여의식을 높인다. 맞고요. 2. 목표의 상대적 가치평가와 목표 달성도 계량화가 곤란하여 주관적 평가에 위험이 있으므로 공공부문에 대한 적용이 어렵죠. 공공부문은 양보다 질이 많다. 3. 수평적 의사소통 체계보다 수직적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는 데 더 유리해. 수직적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는 데 더 유리하다. 정답 4번이야. 거시적 단기적 목표. 거시적 가시적 단기적 목표보다 거시적 장기적 목표를 중시한다. 정답 반대됐죠. 거시적 장기적 목표보다 보인다. 가시적 단기적 목표의 역점. 정답 4. 부하 직원들의 과업 수행에 대한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91번. 조직 진단. OD. 오거나이제이션 데벨롭먼트. 조직 발전에서 조직 진단은 누가 한다고? 외부에서 전문가가 해. 정답 1번. 관리 부분 진단 없어. 보다 구조 진단 그래야 돼. 구조 진단. 서비스 프로세스 진단, 조직 문화와 행태 진단, 재정 진단, 인력 진단, 관리 부분 진단은 없고 보다 구조에 대한 진단. 정답 1번. 91번. 연결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집단사고, 그룹 싱킹. 집단사고, 획일성을 가져오죠. 의사결정의 민주성하고 타당성을 훼손해. 예를 들면 10명이서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면 1명 의견은 무시당하는 거야. 과거 청와대에서 386들이 의사결정할 때 주로 집단사고 나타난 거예요. 제니스가 연구한 집단사고. 큐바 미사일 사태. 1번 맞고요. 2. TQM 나왔구나. 총체적 품질관리, 고객의 욕구와 만족 강도. 거버넌트 바이 프록시에서 우리가 대리정부. 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과 공공세제. 대리정부. 대리정부는 다른 말로 제3자 정부, 민영하고 유사한 거야. 자, 피테올에 나왔죠. 무능자 승진. 5번이 갈브레이스, 경제학자 갈브레이스의 의존 효과는 공공재의 과소공급, 공공재가 과소공급함으로써 시장 실패 강조해. 공공재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그리고 공공재는 과소공급될 것이다. 경제학자보다 갈브레이스의 의존 효과. 정답 4. 정답 5번이구나. 그래서 문제. 정부 요즘 강조하는 게 투입이 아니라 보다 성과지표, 성과평가. 성과평가 1. 성과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모색에 사용된다. 개인의 성과 아까 뭐였지? MBO. 집단 성과는 뭐다? TQM. 학습적이 또 뭐다? 집단 성과금. 2번. 그다음에 총체적 품질 관리는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됐다.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TQM이 아니라 뭐다? MBO. 정답 2번이네. 관리자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과평가 성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조직 목표의 본질은 성과평가 제도 운영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다. 5. MBO는 단기적이고 양적인 목표를 중시한다. 정답은 2번이죠. 94번. TQM 나왔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품질을 향상시키자. 고객 중심 1.
조직의 산출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한다? 고객이 주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GS 칼텍스라는 회사가 휘발유를 생산합니다. 운전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주유소를 찾아가잖아. GS 칼텍스 갈 수도 있고 S-오일 갈 수도 있고 앵크링 갈 수 있잖아요. 첫째 누구 중심입니다? 고객 중심이 맞고. 2번 단기가 아니라 장기야. 장기적 성공을 위한 전략적 계획. 3. 결점이 없어질 때까지 개선 활동을 되풀이합니다. 자,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죠. 5번이 잘못됐다. 업무 활동의 초점이 개인적 노력에서 집단적 노력으로 옮겨간다. 집단학습. 정답은 5번. 마지막 90번. 조직 발전의 기법 중 실험실 훈련. 이제 실험실 훈련에 들어가면 감수성 훈련을 말해. 감수성 훈련. 4편 인상에서 다시 할 거야. 1.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비정형적 상황 속에서 시제.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 정형적이 아니라 비정형적 상황. 틀렸고 2번. 경험과 감성을 중요시하며 지식을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인데 역점을 두죠. 지식을 행동에 옮긴다. 그래서 3.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지각과 태도 및 행동을 반성하고 그 영향을 평가해주는 상황을 연출하여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경험을 통해 지각과 태도 및 행동을 스스로 변화시키게 하죠. 4.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 상황을 연구의 대상 삼아 그 안에서 자신의 문제, 자기가 다른 사람에 미치는 영향, 집단적 과정에 대한 자기 반응들을 검토한 자. 그리고 5. 참여자들은 서로 돕고 지원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4편 인상에 가면 감성을 말한 거야.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뚱딴지 같은 아이디어를 제출해도 비판을 금지하고 인간관계 개선을 통해서 협동심을 높인다. 감수훈련. 일명 T그룹 훈련, 실험실 훈련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해서 3편 행정조직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쉬었다가 제4편 인사행정을 정리합니다.